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경제지표의 부진과 연준 의원들의 발언 등으로 시장은 혼조세를 보이며 사실상 하락 흐름을 보여주면서 주식시장에 안개를 들이었습니다. 다우는 0.08% 상승, S&P 500은 마이너스 0.39% 하락, 나스닥은 마이너스 1.2% 하락, 원달러는 1280.69원으로 0.17% 상승, 빅스 지수는 27.47로 마이너스 4.85% 하락,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1.15% 하락, 2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2.11% 하락, 1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1.67% 하락, 30년물 국채금리는 0.36%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중국의 4월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이 감소한 부분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중국 4월 소매 판매 지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11.1% 감소를 했는데 예상치 6.1% 감소보다 하회된 숫자이며, 중국 4월 산업 생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2.9% 감소로 예상치 0.4% 소폭 증가보다 하회된 숫자입니다. 통계청은 점점 더 암울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코로나 대유행의 충격이 예상을 분명히 웃돌고 있고 경제에 대한 새로운 하방 압력이 계속 커졌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31개 대도시 실업률은 4월 6.7%로 최고치를 경신해서 우려를 더욱더 부각시켰습니다. 미국 경제지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5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마이너스 11.6으로 전월치 24.6 대비해서 35포인트 급락 수준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의 S&P 500 지수는 연말 전망치 4,300으로 기존 4,700에서 하향 조정을 맞았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는 이어졌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는 오늘 6월 기준금리가 50bp 인상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연준이 신속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또 연준의 최우선 과제는 인플레이션이라면서 이를 억제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다음은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의 이슈입니다. 트위터는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회사 인수를 완료할지 여부에 대한 추측이 계속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머스크는 주말에 트위터 법무팀이 자신이 비공개 계약 위반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트위터는 마이너스 8.2% 하락을 했습니다. 리비아는 마이너스 6.9% 하락, 포드는 마이너스 3.3% 하락을 했는데요. 포드가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700만 주를 추가로 매각한다라고 발표하면서 두 개의 주식이 하락을 했습니다. 젯블루는 마이너스 6% 하락, 스피릿 에어라인은 13.5% 상승을 했는데요. 젯블루가 스피릿 에어라인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당 30달러를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흐름 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CIBC 프라이빗 윌스의 데이비드 도나베디안의 수석투자 책임자는 우리는 시장에서 좀 더 어려운 시기로 들어가고 있다. 시장이 지속 가능한 바닥을 찾기 전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둔화하고 있다라는 징후가 보인다라면서 그것은 적어도 두어 달은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반전 랠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 하지만 이는 오랜 과정이 될 것이며 주로 지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디파이언스 ETF의 실비아 자블론스키 CEO는 지금이 바닥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 매수에 좋은 기회가 있다라면서 현금을 갖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으로 손실을 입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0.7%로 전날 86.4%에서 수치가 상승했습니다. 6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71달러 오른 배럴당 114.2달러로 3.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후 당국자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제재안에 대해 조만간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언급해서 제재안의 합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무장관은 며칠 내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언급했고, 알렉산더 샬렌베르크 오스트리아 외무장관도
오스트리아는 EU가 수일 내 제재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금일 주식시장은 중국과 미국의 경제지표의 결과치에 의해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아울러 내려오지 않는 유가와 달러는 지수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이틀째 격리소와 통제구역을 제외한 주거 지역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제로 코로나를 달성하면서 상업 활동을 점진적으로 재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중국의 정상화를 통해 국내 증시도 안정감을 되찾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시장은 앞으로 경제지표 및 연준 의원들의 발언 등으로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이번 5월 시장을 보수적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